안녕하세요, 주간부부입니다. 오늘 리뷰할 차량은 바로 여기 옆에 있는 폭스바겐에서 직접 만든 캠핑카인 그랜드 캘리포니아 600입니다. 그랜드 캘리포니아는 폭스바겐에서 2019년 런칭한 캠핑카인데요, 국내에서는 2021년 디파치에서 수입하게 되면서 런칭하게 된 차량입니다. 개인적으로는 2019년 폭스바겐에서 런칭할 때부터 제 꿈의 차로 생각해오고 있던 캠핑카라서 상당히 관심이 가는 차량이고 상당히 들뜬 마음으로 리뷰하게 되는 차량인데요, 여러분들께서도 폭스바겐이 2021년 기준 세계 자동차 판매량 2위 기업인 것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세계 2위 자동차 업체에서 직접 만드는 캠핑카는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오늘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뷰를 시작하기에 앞서 먼저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이 차량은 그랜드 캘리포니아 600을 1호차로 출고하신 플랜BRB 카페 회장님께서 저에게 촬영을 할 수 있도록 빌려주신 차량인데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종종 캠핑카를 입문하시는 분들께서 저렇게 작은 차를 왜 그 돈을 주고 사냐 이런 댓글들을 종종 남기시는데요, 캠핑카라는 것은 클래스 A, B, C로 나눠지면서 각각의 카테고리별로 그만의 매력이 있고 구매층이 따로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감안해서 리뷰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그랜드 캘리포니아 600의 가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그랜드 캘리포니아 600의 가격은 1억 3,500만 원입니다. 국내에 수입되는 유럽의 캠핑카들이 모두 그렇듯이 옵션 가격 등은 빠져있는 가격이고요, 차량 자체의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랜드 캘리포니아 600의 영국 판매 가격이 VAT를 제외하고 66,250파운드이고 국내에서 현대자동차가 솔라티를 베이스로 캠핑카를 제작해서 판매했던 차량의 가격이 1억 2,600만 원이었던 것을 감안한다면 그랜드 캘리포니아의 1억 3,500만 원은 좀 더 저렴했으면 좋겠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높게 책정된 가격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차량의 재원입니다. 차량의 길이는 5.98m, 차량의 폭은 2.04m, 차량의 높이는 2.97m, 차량의 휠베이스는 3.64m입니다. 차량의 재원을 말씀드리면서 그랜드 캘리포니아의 모델을 말씀드리면 그랜드 캘리포니아는 600과 680 두 가지의 모델이 있습니다. 뒤에 붙는 600과 680은 차량 전체의 길이를 의미하고요, 600 모델은 6m, 680 모델은 6.8m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내에서 디파치가 수입해서 판매하는 차량은 600 모델만 있고요, 680 모델은 현재 국내에 수입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차량 엔진 제원입니다. 차량의 엔진은 4기통 2.TDI 유로6D 엔진이고요, 배기량은 1968cc, 마력은 177마력이고 토크는 41.8, 구동 방식은 전륜 구동이고요, 미션은 8단 자동 미션, 연비는 그랜드 캘리포니아 600 카탈로그 기준으로 8.4에서 9.26km/L고요, 최고 속도는 162km입니다. 그랜드 캘리포니아는 베이스 차량을 폭스바겐의 크래프터를 베이스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엔진의 제원은 크래프터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폭스바겐 크래프터는 최근까지도 벤츠 스프린터와 같은 공장에서 제작되었던 차량임을 감안한다면 캠핑카의 베이스 차량으로서 상당히 신뢰도 높은 차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더 차체의 중량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리면 차체 허용하중은 3.5톤이고요 비적재 중량이 3,083kg이기 때문에 폭스바겐에서 명시하고 있는 페이로드, 즉 실을 수 있는 무게는 417kg입니다. 그랜드 캘리포니아에는 차량의 안전에 관련된 사양들도 상당히 많이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에는 장거리 운전이 많은 캠핑카에 상당히 유용해 보이고, 측풍 지원 같은 경우에도 강력한 측풍이 불었을 때 차량의 균형을 잡아준다든지 또 비상시에 알아서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시스템 등은 상당히 안전 관련해서 그랜드 캘리포니아가 뛰어남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차량의 안전 관련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저에게는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먼저 차량의 외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차량의 색상부터 설명을 드리면 현재 차량은 흰색과 파란색의 투톤으로 처리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디파치에서 국내에 수입할 때는 전체가 흰색인 캔디 화이트 색상의 차량을 수입하게 되는데요, 유럽 현지에서 그랜드 캘리포니아를 구매하셨을 때 투톤으로 페인팅 처리된 차량을 구매하시려면
영국 기준으로 400만 원에 가까운 금액을 지불하셔야 됩니다. 캔디 화이트 색상으로 출고를 하게 되면 추가금 전혀 없이 출고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디파치에서는 국내 수입 이후에 유저분들의 취향에 맞춰서 투톤 랩핑을 해주시고 계신데요. 사실 페인팅보다 랩핑이 퀄리티는 좀 떨어질 수는 있지만 추가금 없이 이렇게 투톤으로 랩핑 처리를 해주시는 것은 유저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반가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취향에 맞춰서 색깔을 선택하실 수 있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간결하게 찍으려고 하다 보니까 촬영을 하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이렇게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입사 디파츠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구매하시는 분들께 참고삼아 말씀드리는 것은, 디파츠는 슈퍼카를 비롯해서 해외 다양한 차량들의 수입사로 유명한 곳인데요. 하지만 캠핑카는 이번 그랜드 캘리포니아가 첫 번째 수입 차량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캠핑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시다는 게 확실히 느껴지는 곳인데요. 구매하신 분께서도 관련 사항을 문의를 드렸더니 유튜브 어떤 영상을 보시면 된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그만큼 캠핑카에 대한 이해도는 조금 떨어지는 회사입니다. 디파츠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첫 번째 수입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유의를 하셔야 되고, 디파츠에서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부산에 있는 더원 캠핑카와 협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차량 자체의 문제가 아닌 캠핑카 내부의 문제라든지 옵션 관련된 부분들은 더원 캠핑카에서 진행을 하고 계신데요. 더원 캠핑카는 부산에 위치하고 있고 직영점이 화성에 있고 그리고 협력점이 전라도 광주에 있다고 하시니까 AS 부분에 있어서나 구매하시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이해를 하신 다음에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차량의 전면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차량의 라이트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잠깐 시동을 켜놨는데요. 라이트는 주간주행등도 들어가 있고, 그랜드 캘리포니아 600의 깡통 차량에는 할로겐 램프가 원래 들어가게 되는데, 현재 수입된 차량을 봤을 때는 할로겐 램프는 아닌 것으로 보이고 주광색의 라이트가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라이트가 상당히 고급스러워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마음에 드는 부분입니다. 전면부에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차량 상단에 보시면 루프 쪽에 공간이 있는데, 유럽에서 그랜드 캘리포니아를 구매하시게 되는 경우에는 태양광 판넬을 선택하실 수가 있는데, 태양광 판넬을 선택하시면 저기 전면 루프 부위에 104W짜리 태양광 판넬이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국내에 수입될 때는 그 옵션을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면부는 비어 있고요. 그래서 국내에 수입되는 그랜드 캘리포니아에는 현재 태양광 판넬이 적용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에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비롯해서 주행 보조 관련된 기능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차량 전체적으로 이런 센서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는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를 보면 상단과 하단에 각각 거울이 있고 열선까지 적용되어 있는 사이드 미러고요. 폭스바겐에서 직접 만든 캠핑카라서 그런지 차 문을 닫았을 때 사이드 미러가 접히는 기능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앞쪽 타이어를 살펴보면 타이어 사이즈는 235에 65의 R16C 타이어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현재는 컨티넨탈사의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것은 휠 자체가 깡통 휠이 적용되어 있다는 것이 상당히 아쉬운데요. 이 부분은 구입하시는 분들께서 휠은 좀 업그레이드 하시면 차량이 좀 더 예뻐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수석 출입문을 한번 열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출입문을 열어서 보여드린 이유는 조수석까지 올라가기 위한 스텝까지 높이가 43cm 정도 된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성인 남성인 제가 올라갔을 때는 크게 불편하지 않게 올라갈 수 있지만, 체격이 좀 작으신 분들이라든지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시는데 약간의 어려움은 있을 수 있다는 것 눈여겨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차량의 측면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차량의 측면 문을 열어서 보여드릴 부분은 첫 번째로 전동 스텝인데요. 툴레사의 전동 스텝이 마련되어 있어서 올라가실 때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가 있고, 두 번째로 보여드릴 것은 모기장입니다. 모기장은 이렇게 두 개의 모기장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폭스바겐에서 직접 만든 차량답게 모기장까지 상당히 퀄리티가 좋게 마감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보여드릴 것은 외부에 마련되어 있는 선반인데요. 이 부분을 이렇게 당겨서 열어주시면 선반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음료수 같은 것을 놓고 밖에서 마신다든지, 또 220V 단자, 12V 단자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가전기기, 스피커 같은 것을 연결해서 사용하시거나 TV를 연결해서 사용하신다든지 그런 식으로 유용하게 쓰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측면에서 함께 보여드릴 것은 바로 여기 있는 냉장고입니다. 그랜드 캘리포니아 600에는 여기에 냉장고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70리터 용량의 냉장고입니다. 제가 클래스 B 이런 밴 타입의 차량을 타고 있는데, 클래스 B에서 제가 생각하는 최적의 냉장고 위치가 여기이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클래스 B 같은 경우에는 실내가 좁은 편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생활하는 일들이 많은데요. 외부에서 생활할 때 냉장고를 사용하기 위해서 계속 내부로 들락날락 거리는 것들이 불편한데, 냉장고가 이 위치에 자리하게 되면
필요한 음료수 같은 것들을 여기서 바로 꺼내서 마실 수 있고, 요리를 밖에서 할 때도 갖가지 재료들을 바로 냉장고에서 꺼내 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유용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냉장고를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면 하단에 음료수나 이런 것들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이렇게 선반이 있어서 여기에도 물품을 넣어서 쓰실 수 있고, 상단에는 냉동실 공간이 있습니다. 냉장고의 제조사는 별도로 명시되어 있진 않은데 구글에서 좀 찾아봤을 때는 아마 베바스터의 제품이 쓰인 것으로 보이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용량은 70리터입니다. 냉장고 상단으로 보시면 외부 등을 켤 수 있는 스위치가 있고요, 내부 등을 켤 수 있는 스위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조명 관련 스위치 밑으로는 전체의 전원을 켜고 끌 수 있는 메인 스위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어닝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그랜드 캘리포니아 600에는 툴레 옴니스터 3m 어닝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어닝을 한번 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어닝을 펼쳐봤는데요, 어닝이 한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긴 한데 차량에서부터 어닝까지의 길이 자체는 2.5m라고 보시면 되고, 외부 LED 바가 있어서 밖에서 생활하실 때 어둡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수석 쪽 측면에는 이렇게 청수주입구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청수주입구 잠금 장치가 있어서 외부인들이 청수주입구에 다른 이물질들 주입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청수주입구를 살펴본 김에 폭스바겐 그랜드 캘리포니아 600의 물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랜드 캘리포니아 600에는 청수통 110리터, 오수통 90리터, 그리고 카세트 토일렛 18리터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청수통과 오수통의 사이즈가 크다고는 할 수 없지만 대부분의 클래스 B 차량에 비슷한 용량이 적용되어 있기 때문에 적당한 용량이라는 생각입니다. 이제 후면부를 살펴보겠습니다. 후면부 상단에는 후방 카메라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후진 시에 뒤를 볼 수 있는 카메라로만 적용이 되어 있고, 운행 시에 뒤를 볼 수 있는 상시 후방 카메라는 그랜드 캘리포니아에는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상시 후방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구매자분께서 구입 이후에 설치하셔야 된다는 것도 눈여겨보시면 좋겠습니다. 후면부 도어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도어를 열어보면 후면에 이렇게 침실 공간이 보이는데요, 현재 문이 90도 정도로밖에 안 열리고 있는데 이 도어는 180도까지 열 수 있습니다. 180도로 열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당겨 주셔야 되는데요, 당기게 되면 이렇게 180도로 열 수 있고, 양쪽 도어 모두 이렇게 180도로 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폭스바겐 그랜드 캘리포니아에는 양쪽에 이렇게 폭스바겐에서 직접 제공하는 의자와 테이블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현재 구매자분께서 아직 뜯지 않으셨기 때문에 펴서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 이렇게 의자와 또 테이블이 마련되어 있어서 원하시는 장소에서 테이블과 의자를 펴놓고 쓰실 수 있는 부분과, 이런 테이블과 의자를 수납하기에 충분한 공간들을 미리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다는 부분은 상당히 좋은 부분으로 보입니다. 침대 위쪽으로 보시면 어닝 핸들이 수납될 수 있도록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후면부를 살펴본 김에 침대 공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침대 공간은 길이 방향으로 193cm에 폭으로 136cm 정도 되는 공간인데요, 공간 자체가 정확하게 사각형 모양으로 생긴 게 아니라 곳곳이 굴곡이져 있어서 최대한 사용할 수 있는 공간들을 봤을 때 그 정도의 공간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폭이 136cm 정도 되는 것은 더블베드 사이즈 140보다 약간 작은 정도의 사이즈인데요, 그렇게 크다고는 할 수 없지만 성인 2명이 누울 수 있는 정도의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침대 매트리스는 메모리 폼 소재가 사용이 된 것으로 보이고, 두께는 8.5cm 정도 되는 매트리스입니다. 그랜드 캘리포니아 침대의 바닥은 플랫 스프링이라고 해서 이렇게 스프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잠자리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누워봤을 때도 일반 나무쌀보다는 훨씬 더 좋은 쿠션감을 보여주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앉았을 때의 높이 자체는 현재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데 에어컨까지의 높이가 113cm 정도 돼서 앉아서 생활하시는데 전혀 불편함 없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침대 공간은 또 이렇게 변환해서 사용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버클이 마련되어 있어서 침대를 밀어 올리신 이후에 버클로 잠궈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변환을 하시면 캠핑 짐 같은 것들이나 레저용품들을 가운데 통로에 수납하시고 꺼내어 쓰시기에 훨씬 더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침대 하단을 보시면 이런 가림막이 있는데요, 짐들을 수납하셨을 때 뒤쪽으로 넘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가림막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빼내서 하단 수납함에 수납해 놓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제거하게 되면 통로가 트이게 돼서 여기서 하단에 있는 짐들을 가지고 온다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편리하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후면부의 이 부분을 열어보시면 외부 샤워기 커넥터가 마련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외부 샤워기는 차량의 이 부분에
이렇게 별도로 수납이 되어 있는데요. 이 외부 샤워기를 여기 커넥터에 연결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침대 하단으로는 12V C가잭 단자와 220V 단자가 하나씩 마련되어 있는데요. C가잭 단자의 최대 전류가 20A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그랜드 캘리포니아를 이용을 한다면 여기에 DC 전기 매트를 사용하실 때 여기에 꽂아서 사용하시면 아주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침대 하부 수납장은 여기에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 공간은 가스 수납함입니다. 이렇게 버튼 두 개를 눌러서 열어주시면 이렇게 문을 떼어낼 수 있고요. 내부로 보시면 10kg 가스통 두 개가 수납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가스 수납함 내부에는 투르마 가스 절체기가 마련되어 있어서 한쪽 가스를 다 쓰면 나머지 가스통으로 옮겨갈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신뢰할 수 있는 투르마사의 가스 절체기가 쓰여 있어서 이 부분은 상당히 좋아 보이고, 다만 차량 내부에 가스 감지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가스 감지기는 구매자분께서 별도 설치하셔야 된다는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반대편 수납 공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반대편에 수납 공간이 두 개가 있는데요. 두 개를 다 열었는데 안쪽을 별도로 보여드리지 않는 이유는 양쪽 두 개 수납함 모두 전기 관련 장치로 가득 채워져 있어서 별도로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이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랜드 캘리포니아 600을 살펴봤을 때 수납 공간이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움으로 남는데요. 클래스 B 같은 경우에는 짐을 많이 수납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캠핑용품이나 이런 것들을 수납할 공간이 필요하긴 한데, 그랜드 캘리포니아 600의 하단 수납함은 한쪽은 가스로 가득 차 있고 한쪽은 전기로 가득 차 있어서 별도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것은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수납함 하단으로 보면 양쪽에 이런 레일들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아드리아 때 제가 설명해 드렸었는데 여기다가 고리들을 걸 수 있기 때문에 가운데 짐 같은 걸 묶어 두거나 이런 고리를 이용해서 뭔가를 걸어서 고정을 시킨다거나 이런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양쪽에는 레일이 마련되어 있는 것도 보실 수 있습니다. 차량의 측면을 보시면 침대 쪽의 측면부가 이렇게 확장이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장을 한 이유는 침실 공간을 좀 더 넓게 사용하기 위해서인데요. 그랜드 캘리포니아의 베이스 차량인 폭스바겐의 크래프터가 한 가지 아쉬운 점을 꼽는다고 하면 차량의 폭 자체가 넓지 않다는 것이 하나의 단점입니다. 사실 저렴한 피아트 듀카토가 유럽에서 모터홈들의 베이스 차량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저렴함에도 있지만 내부 폭 자체가 넓기 때문에 공간을 훨씬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데 있는데요. 폭스바겐 크래프터는 폭 자체가 좁기 때문에 침실 공간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는 이런 확장이 분명히 필요했을 거고, 그래서 폭스바겐에서도 이렇게 확장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사실 이런 측면 확장 자체는 국내 르노마스터 제작사들에서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유저분들도 익숙하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국내 르노마스터 제작사들이 측면을 확장하는 것은 르노에서 확장을 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제작사들에서 차량을 잘라낸 이후에 확장을 하는 것인데요. 그랜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폭스바겐에서 자체 제작을 하기 때문에 차량의 제작 단계부터 측면 확장을 고려해 두고 만들었다는 데에서 그 신뢰성이 훨씬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운전석 쪽 측면을 보시면 뒤쪽에 한전 인입구가 마련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한전 인입구를 설명드린 김에 그랜드 캘리포니아 600의 전기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차량에는 인산철 배터리 720Ah, 인버터는 3kW, 주행 충전기는 60A, 그리고 한전 충전기는 75A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랜드 캘리포니아가 국내에 수입될 때는 이런 전기 관련 사항들은 전혀 없이 수입이 되는데요. 차량에 있는 AGM 배터리만 장착된 상태로 수입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입된 이후에 디파츠를 통해 옵션 작업을 하셔서 전기 시스템을 마련을 하셔야 되는데요. 총 1000만 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전기 시스템이 제공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측면에는 카세트 토일렛도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일반적인 카세트 토일렛 수납함과 달리 키를 꽂을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이 카세트 토일렛 수납함은 차 문이 열려 있는 상태라면 이 부분을 이렇게 눌러서 열어주는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차량 문이 잠겨 있으면 눌러도 열리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확실히 폭스바겐에서 직접 만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세련된 시스템이 들어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적용된 카세트 토일렛은 데포드사의 C223S라는 모델이고요. 용량은 18L입니다. 운전석 쪽에는 연료 주입구가 마련되어 있는데요. 외부에서 열 수 없도록 되어 있고, 문을 이렇게 열어서 이 부분을 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문을 열지 않고서는 연료 주입구를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안전에 있어서 좋은 부분이고요. 아시다시피 이 차량은 디젤 엔진이고 디젤 연료통은 75L가 마련되어 있고 요소수는 18L 용량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운전석 공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운전석의 시트는 직물 시트인데요, 유럽에서는 일반적으로 직물 시트를 많이 쓰긴 하지만 가죽 시트가 아닌 것은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트에는 이렇게 3개의 다이얼이 있는데요, 첫 번째 다이얼은 럼버 서포트 관련된 다이얼이고, 여기 있는 다이얼은 시트의 앞쪽 부분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다이얼이고요, 제일 뒤쪽에 있는 레버는 시트의 높낮이를 조절할 수 있는 레버입니다. 시트를 앞뒤로 조절하는 것은 아래쪽에 레버가 있어서 잡고 앞뒤로 움직이실 수 있는데,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넓기 때문에 체형에 맞춰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시트 머리 위 공간도 상당히 높기 때문에 키가 크신 분들도 운전하시기 전혀 불편함 없을 것 같은 공간입니다. 현재 스티어링 휠에는 텔레스코픽 기능이 적용되어 있어서 핸들을 위아래로 이렇게 움직이셔서 본인의 체형에 맞도록 조절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거실 공간을 살펴보겠습니다. 거실 공간을 보시면 이렇게 스위블 시트가 적용이 되어 있어서 운전석, 조수석, 그리고 뒷자리, 두 자리까지 해서 총 4인이 둘러 앉아서 사용할 수 있는 거실 공간입니다. 거실 공간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테이블일 텐데요, 테이블 사이즈는 각이 져 있지만 제일 긴 쪽 기준으로 116에 55 정도 되는 테이블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테이블은 분리할 수 있는 타입인데요, 이렇게 들어 올려서 빼내주시면 운행 중에는 침대 쪽에 별도로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데, 침대 쪽에 수납해 놓으셨다가 필요시에 설치해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뒤쪽 좌석을 보면 직물 시트로 되어 있고요, 폭은 84cm, 허벅지까지의 길이는 47cm입니다. 보시다시피 허벅지 끝까지 받쳐주진 못하는데요, 성인 남성에게는 약간 불편할 수 있지만 체구가 작으신 분들이나 아이들에게는 좀 편안한 시트가 될 것 같고, 이렇게 3점식 벨트가 마련되어 있어서 운행 중에 안전하게 이동하실 수가 있고, 아이소픽스도 제공이 되고 있어서 아이들 카시트를 뒤쪽 시트에 장착하셔서 이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실 쪽에는 유럽식 창이 마련되어 있어서 쉐이드도 마련이 되어 있고, 모기장도 마련되어 있고요, 3개 레버를 여셔서 창을 열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레일이 있어서 테이블을 원하는 위치에 놓고 걸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자리에는 이렇게 물건을 수납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는데요, 이쪽에는 특별히 무선 충전 패드가 있어서 핸드폰 등을 올려두시고 사용하실 수 있고, 이 수납판 같은 경우에는 긴 것들, 책 같은 것들을 여기 꽂아서 사용하시면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은 공간입니다. 그리고 거실 상단에는 이렇게 터치 기능을 지원하는 등이 마련되어 있고요, 디밍 기능도 있어서 이렇게 원하시는 만큼 조도를 높여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 시트 하단에는 220V 단자가 있어서 앞쪽에서 노트북을 하신다거나 할 때 전원을 사용하실 수 있고, 하단에는 트루마이터 토출구가 있어서 앞쪽에서 시트를 사용할 때 발시려운 것들을 보완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실 공간에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했는데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TV를 설치할 만한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캠핑카에서 TV를 설치하는 2열 좌석 위쪽 부분은 그랜드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오버캡 베드를 확장했을 때 그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TV 설치가 어렵고, 그래서 그 대안으로 설치할 수 있는 곳이 후면 침대 쪽에서 화장실과 맞붙어 있는 공간인데요, 이 부분에는 설치가 가능한데, 그랜드 캘리포니아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순정 특유의 그 감각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 별도로 구멍을 뚫는다는 것도 상당히 꺼려 하실 것 같고, TV를 설치하게 되면 후면 침대 폭이 그렇게 넓지 않기 때문에 그만큼의 폭을 또 TV가 차지하게 돼서 여러모로 불편하실 수 있다는 것, 그런 점도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구매자분께서는 TV를 가지고 다니시다가 외부에 설치해서 보시는 방식으로 사용하고자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캣베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캣베드는 운전석, 조수석 위쪽으로 있는 침대를 얘기하는데요, 캣베드는 그랜드 캘리포니아의 기본 사양은 아니고 영국 기준으로 340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옵션 사항인데요, 디파츠에서 수입할 때는 캣베드를 적용해서 수입하고 있습니다. 캣베드는 여기 있는 버튼을 눌러서 당겨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누른 상태로 당겨주게 되면 이렇게 침대가 마련되게 됩니다. 캣베드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사다리를 설치해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사다리가 제공되게 됩니다. 사다리를 만든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걸어주시면 되는데요, 걸어주신 이후에 이렇게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버 캣베드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오버 캣베드를 설치했을 때 아래쪽 공간을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보시다시피 오버 캣베드를 내렸을 때도 아래쪽 공간이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밑에서 생활하시는 데는 불편함이 없다는 것도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캣베드에 올라왔습니다. 캣베드는 비대칭으로 생겼는데요. 제가 있는 이쪽 화장실 있는 쪽이 좀 더 길게 돼 있어서 길이가 1.9m, 짧은 쪽이 1.6m 정도 되는 공간입니다. 전체 폭은 1.22m 정도 되는데요. 슈퍼 싱글이 1.1m 정도 되니까 슈퍼 싱글보다 약간 더 큰 사이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제가 여기 있기가 좀 불편한 이유가 높이가 낮아서인데요. 높이가 47cm 정도 됩니다. 높이가 낮은 부분은 좀 아쉽고, 여기는 성인들이 주무신다기보다는 아이들이 자는 공간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상단에는 70cm에 85cm 정도 되는 스카일라이트라고 하는 상단 창이 마련되어 있고, 열 수 있는 타입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자거나 할 때 별을 보면서 잔다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아 보이고, 이렇게 모기장과 쉐이드도 마련이 돼 있어서 상황에 맞춰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단에는 이렇게 터치로 켤 수 있는 등도 마련이 돼 있고, 디밍 기능도 적용이 돼 있고요. 수납장들이 마련되어 있는데 좌측 수납함에는 USB 단자도 있어서 핸드폰 등 충전하시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제 주방 공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주방 공간은 98에 40 정도 되는 사이즈고요. 좌측에는 도메틱 2구 가스 쿡탑이 마련되어 있고, 오른쪽에는 싱크볼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싱크볼은 사이즈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깊이는 깊은 편이라서 설거지 하실 때 물이 밖으로 튀는 거는 좀 막으실 수 있을 것 같고, 수전은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는 수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싱크볼 옆쪽으로는 확장 테이블이 있는데요. 이렇게 눌러서 위로 올려주게 되면 옆으로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고, 쓰지 않을 때는 이렇게 다시 넣어서 한번 눌러주시면 수납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위쪽으로도 이렇게 확장해서 사용할 수 있는 테이블이 있고요. 가스쿡탑 아래쪽으로는 커틀러리를 수납하실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 클로징 기능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에도 이렇게 수납장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싱크볼 위쪽으로는 220V 단자 2개와 전체 등을 켜고 끌 수 있는 스위치, 앰비언트 등을 켜고 끌 수 있는 스위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방 공간에서 말씀드리고자 했는데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전자레인지 설치 공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랜드 캘리포니아를 구매하시게 되면 침대 밑에 있는 공간에다가 전자레인지를 수납하고 다니시다가 필요시에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 컨트롤부를 살펴보겠습니다. 컨트롤부야말로 폭스바겐이 직접 만들기 때문에 상당한 퀄리티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이제까지 봐왔던 캠핑카에서 사용되는 컨트롤부 중에 가장 세련된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명과 관련해서 들어가 보시면 내부, 외부, 그리고 침대 위쪽, 앰비언트 등까지 모두 컨트롤 하실 수 있고요. 캠핑 모드는 현재 차량에서는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서 정확한 용도는 모르겠고, 그리고 여기에는 차량 내 온도와 관련된 난방, 냉방 관련된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차량에서는 난방만 컨트롤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그랜드 캘리포니아 600에 적용되어 있는 난방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에는 트루마 콤비 6E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수입사인 디파치에서 유튜브에서 말씀하신 것 중에 4E가 적용됐다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있는데, 정확히는 6E가 적용된 게 맞고요. 전체 카탈로그나 모든 것들에서 6E라고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트루마 콤비 6E 같은 경우에는 최대 난방 용량이 6kW고요. 뒤에 2가 붙기 때문에 전기도 함께 사용할 수 있는데, 전기로는 0.9kW와 1.8kW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스와 전기를 혼합해서 사용할 경우에는 6.9kW까지 사용할 수 있는 히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량의 사이즈를 고려한다면 상당히 큰 사이즈의 난방 시스템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차량 내부를 데우는 데는 부족함이 없을 것 같고요. 트루마 콤비 6E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들은 별도로 명시를 해드리겠습니다. 난방 시스템에 있어서 제가 정말 아쉬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랜드 캘리포니아 옵션 사항 중에 히터를 트루마 콤비 6E에서 트루마 콤비 D6E로 바꿀 수 있는 옵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단독으로 선택할 수는 없고, 추가 히터 또는 엔진 히터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함께 선택을 해야만 하는데요. 그 중에 좀 더 저렴한 엔진 히터와 함께 트루마 콤비 D6E를 선택하게 되면 총 지불하는 비용은 VAT를 제외하고 1145파운드입니다. 이 정도의 금액만 지불하면 D6E로 변경이 가능한데요. D6E라는 것은 히터의 연료가 가스가 아닌 디젤이란 얘긴데요. 차량의 연료인 디젤을 함께 쓸 수 있기 때문에 캠핑카를 사용하면서 가장 번거로운 것 중에 하나인 난방을 위해서 가스를 계속 충전해야 되는 이런 번거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트루마 콤비 D6E로 변경을 하게 되면 그랜드 캘리포니아 600의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라고 보이는 수납 공간의 부족도 약간은 해결할 수 있는데요. 뒤쪽에 가스통 2개 공간에서 가스통은 가스버너 하나만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작은 가스통 하나만 넣으면 되고 나머지 공간은 수납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서 그랜드 캘리포니아 600의 단점도 상쇄할 수 있다는 것까지 생각한다면 트루마 콤비 D6E로 바꾸는 옵션이 적용되지 않은 것은 상당히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다시 컨트롤부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 차량 내에서 트루마 콤비를 컨트롤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캠핑카는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폭스바겐에서 그랜드 캘리포니아를 만들면서 트루마와 분명히 협업을 했기 때문에 트루마 콤비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을 이 안에 심어 놓게 됐고, 차량의 컨트롤부에서 트루마 콤비를 컨트롤할 수 있게 되어 있는 부분은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물과 관련된 것들도 여기서 보실 수 있고요, 배터리와 관련된 것, 그리고 세팅 관련된 것들도 여기서 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화장실 공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문을 열면 내부에 모션 센서가 있어서 바로 이렇게 등이 켜지게 되고요, 내부 공간은 82에 185cm 정도 되는 공간이고, 안쪽에는 이렇게 접이식 세면대와 데프드 변기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실과 욕실 상단에는 창도 마련되어 있어서 환기시키실 수가 있고요, 접이식 세면대는 이렇게 사용하실 때는 펴서 사용하시고 사용 안 하실 때는 접으시면 되고, 여기 있는 수전은 이렇게 빼서 사용하시면 위에 걸어서 샤워기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상단 수납장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잠금 장치가 있어서 이렇게 풀어주게 되면 이렇게 열 수가 있고요, 열게 되면 안에 내부 용품들 쓰실 수가 있는데, 안쪽에도 거울이 있어서 양쪽으로 거울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도 거울을 보실 수 있고, 이렇게 닫아서 여기서 세면대를 쓰실 때 또 거울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단에는 이렇게 수납장이 있어서 휴지나 이런 것들 넣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침실 공간에서 양옆을 확장을 했기 때문에 양옆에는 창문이 없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있는 창문 2개가 이렇게 열릴 수 있는 창문으로 되어 있고요, 모두 모기장이랑 쉐이드도 마련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USB 단자가 2개가 있어서 주무실 때 핸드폰 충전하시거나 하실 때 사용하시기에 좋을 것 같고, 반대편에는 USB 단자는 없지만 수납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는 이렇게 터치로 켜고 끌 수 있고 디밍 기능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등들이 마련되어 있어서 공간을 아늑하게 쓰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앰비언트 등까지 켜면 상당히 예쁜 공간이 마련되기 때문에 감성적인 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상당히 좋은 캠핑카로 보입니다. 그리고 상단에는 이렇게 수납함들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수납함들 사이즈가 작은 편이긴 하지만 마감 자체는 상당히 좋게 되어 있고, 경첩 같은 것들도 상당히 좋은 부자재를 쓴 것 같아서 튼튼한 느낌이 드는 서랍장입니다. 서랍의 마감등이 비행기에서 볼 수 있는 수납함 같은 재질이라서 상당히 세련된 느낌을 보여주는 수납함입니다. 차량 뒤쪽으로 있는 수납함이 가장 큰 수납함인데요, 네트도 쳐져 있기 때문에 물건들 튀어나오지 않도록 하는 것도 상당히 잘 처리되어 있습니다. 침대에서 운전석 방향에 있는 수납함들은 작은 사이즈의 수납함들이고, 그 옆으로는 옷걸이가 마련되어 있어서 외투 같은 것들 거실 수 있고, 아래쪽으로는 국내 디파츠에서 작업한 전기 컨트롤 판넬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침실 공간에서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것은 여기 있는 버튼인데요, 이것은 차량 전체의 문을 잠글 수 있는 버튼이 여기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기 전에 문을 잠궜는지 깜빡하게 될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 문을 잠그기 위해서 키를 찾는 것이 상당히 제가 캠핑카를 쓰면서 번거로웠는데, 여기서는 바로 이 버튼을 누르면 차 문이 잠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유저들의 편의성을 잘 고려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침실 상단으로 에어컨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데요, 원래 이 자리에는 70cm에 60cm 되는 해키창이 있는 자리입니다. 에어컨을 설치할 공간이 여기가 적합해서 여기다 에어컨을 설치를 하셨는데요, 디파츠에서 설치한 에어컨은 도메틱 해리어 라이트 제품입니다. 해리어 라이트는 냉방 용량이 2413W고요 난방도 가능한데 난방 용량은 2421W입니다. 도메틱 해리어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곧 단종을 앞두고 있어서 디파츠에서는 도메틱 해리어 플러스 제품을 장착해야 된다고 하시는데요, 도메틱 해리어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냉방 용량이 3028W 정도 되는 거의 냉방 용량이 가장 큰 에어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차량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과하다고 볼 수 있는데, 아무튼 디파츠에서는 도메틱 해리어 플러스를 이제 장착할 예정이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운전석 공간입니다. 핸들은 디컷 핸들로 되어 있고요, 좌측에는 오토 크루즈 컨트롤 관련된 버튼, 오른쪽에는 음성인식이나 메뉴 선택과 관련된 버튼들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계기판에는 좌측에는 RPM 게이지, 오른쪽에는 속도계가 있고요, 가운데에는 트립 정보 관련된 창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에는 라디오와 블루투스,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까지 지원하는 미디어 센터가 있어서 음악을 듣거나 내비를 보실 때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으로는 자동 변속기와 프로토 에어컨이 적용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C가잭과 USB-C 단자도 제공하고 있어서 차량 운행하시면서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운전석과 조수석에는 파워 윈도우가 적용되어 있고요. 사이드미러 컨트롤할 수 있는 버튼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토라이트도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이 역시 운행하실 때 상당히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기능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랜드 캘리포니아 600의 리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랜드 캘리포니아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느낀 장단점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장점 중에 첫 번째로는 폭스바겐에서 직접 제작했고 폭스바겐의 크래프터를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베이스 차량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높다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부족함 없이 채워진 안전 관련 옵션들, 그리고 오토라이트와 프로토 에어컨을 비롯해서 사용하기에 정말 편리한 옵션 사항들, 그리고 비행기 내부를 연상시키는 화사한 내부 공간, 그리고 급이 다르다고 느껴지는 퀄리티가 있겠습니다. 저에게는 이런 장점들이 상당히 크게 와닿았던 부분이라서 상당히 끌리는 차량이었는데요. 그래도 또 단점도 분명히 있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은 부족한 수납 공간을 들 수 있겠습니다. 뒤쪽 수납 공간을 제대로 이용할 수가 없고 상단 수납함도 공간이 작은 편이고 그 외에 다른 수납함들도 그렇게 많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아서 짐을 많이 수납하기 원하시는 분들께는 그렇게 적합하지 않은 차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와 같이 미니멀하게 캠핑을 하시는 분들께는 적합한 차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수납해야 될 짐들이 있어서 침대 밑쪽 통로 수납 공간은 아무래도 항상 채워져 있는 채로 다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아쉬웠던 부분은 오버캡 베드에 공간이 좁은 편이라서 그 위에서 생활하거나 잠을 잘 때도 성인들은 좀 불편할 수 있다는 것이 좀 아쉽게 느껴졌고요. 그 공간을 아이들을 위한 취침 공간으로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좋은 차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리뷰를 정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긴 영상이었는데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의 이 영상이 여러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만들어 나가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